제가 오늘 4시쯤에 늦지막이 일어나가지고 안철수 캠프랑 오세훈 캠프에 전화를 해서 야, 그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좀 프레스시판한테 줄 수 없냐 그랬더니 사과의 뉘앙스를 둘 다 비쳤어요, 국민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서울시장 단일화에 있어서 약간 둘이 갈등을 빚었던 거를 다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프레스시판에다가 전달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두 후보 측에서 좀 내려놓고 이제 싸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싸우려면 화끈하게 하든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헷갈려갖고 기자들이 미칠 것 같아요. 화끈하게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응? 화끈하게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조용히 해. 저희 엄마는 빨갱이에요. 방금 전에 한 5시쯤인가요? 그 합의가 된 게 나왔는데, 그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수정안을 오전에 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거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경쟁력, 적합도 50%씩 반영하고 두 개 기관에서 뭐 표본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대요. 그래서 무선으로 안심전화 100%로 하기로 하고,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어제 싸운 거예요? 어제 언제? 어제 그냥 하루 종일 뭐 했다. 그게 했다, 어제였나? 응. 어제였지. 정리를 해드리자면 3월 12일에 다음 주쯤에 야권 최종 단일화 후보 선출하는 걸로 합의를 좀 보자. 그래서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17일부터 이틀 동안 설문조사 돌려서 최종 후보를 만들자. 이제 이게 합의가 됐었는데 이제 17일부터 이제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박영선 후보를 상대로 하는 경쟁력을 묻는 거냐, 여론조사 기관 두 개로 나눌 거냐, 뭐 이거 가지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싸우다가 근데 문항할 때 또 싸울 거야. 또 싸울 거죠. 왜냐면 가상 대결 방식을 할 거냐 아니면은 누가 경쟁력이 높느냐를 묻느냐, 이게 항상 쟁점이고. 그러니까 그거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됐을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해? 아니,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근데 왜 그걸로 싸우는 거야? 그거는 한쪽은 가상 대결하자고 한쪽은 이거 하자고 그냥 A랑 B가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별로 안 중요한 거 싸우고 있는 거라고. 제가 이거를 딱 봤을 때는 당대 당으로는 국민의힘이 이겼고 개인으로는 안철수가 이긴 것 같아요. 내 느낌은. 국민의힘이 이긴 건 뭐가 안철수가 이긴 건데. 일단 국민의힘이 여론조사를 아무리 빨리 돌려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할 거란 말이에요. 원래 주말이 국민당 쪽이 유리해요. 그런 건 딱히 없어. 아니 그냥 그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얘기하냐면 내가 나가가지고 어제 그 MBC 정치인사에서도 그거에 따라 주중주말이냐에 따라가 유불리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론조사 업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민주당과 이제 야권의 대결이라 그러면은 유불리가 명확한데 야권 내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무선 100%도 우리 당 경선에서는 아무도 신경 안 썼던 게 당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 이제 당 밖에나 아니면은 진영이 다른 사람과 붙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유선 10%를 넣자고 했던 게 협상의 하나의 안으로 나온 건 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보궐이니까 그게 투표율이 낮으니까 그걸 보장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적극 투표층이 이제 유선에 많으니까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 좀 더 넣자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일각에서 이제 유선 문제 갖고 노인층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인층 문제는 전혀 아니야. 어차피 전체 샘플 중에서 60대 이상은 고정 비율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유선이냐 무선이냐 차이인데 무선이면은 출근하는 사람이 가능성이 높고 유선이면은 자영업자나 아니면 집에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높고 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 가장 의석 예측률이 높았던 것이 리서치뷰에서 썼던 무선 85 더하기 유선 15라 가지고, 왜냐면 그 조사에서 딱 그렇게 포집을 해가지고 전체 의석수를 제일 잘 맞췄기 때문에 그게 맞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논리는 이거 말고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당이 그냥 각자 논리 갖고 싸운 거예요, 그건. 근데 여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야 내가 받을게 라고 했는데 또 싸운 이유가 뭐예요? 어제 한 3시쯤이었나? 4시쯤이었나?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나가가지고 다 받겠다 했는데 나중에 이태규 협상팀장이 와가지고 우리 문항은 받은 적 없는데 이래버리잖아. 긴급 기자회견 할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긴급 기자회견 하라고 우리도 오세훈 후보한테 얘기했는데, 야 그러면 진짜 싸우면 대박 난다 이래가지고 우리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 안 하잖아. 막판에 이제 다 받겠다의 긴급 기자회견 오세훈 후보가 룰에 대해서 기자회견 한 거 봤어? 근데 당내 경선 무선 100% 하지 않았어요? 당내 경선에서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당내 경선의 정확도 이전에 당내 경선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합의하면 땡이지, 뭐가 더 필요해.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가장 포집을 잘하는 방식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당내에서 크게 신경 안 썼다고, 사람들끼리. 왜냐하면 지지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 생각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 민주당과 우리 당과의 뭐 어떤 여론조사 경쟁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다르겠지만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각자 정당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살 거 없이 있는 거고 각자 주장을 다르게 한 거지 그거는. 지금 유선이 혼합돼 있는 여론조사들이 오세훈 후보가 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요? 아니 그것보다 ARS가 더 중요해. 내가 그래서 난 항상 여기 이제 그 항상 나오는 거 보면은 내가 이제 사람이 물어보느냐 AI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하는 하느냐?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답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오히려 나는 이제 두 후보 간에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ARS냐 면접이냐랑 재질문 여부야. 그러니까 컴퓨터가 하느냐, 사람이 손수 돌려서 하느냐, 그거 중요하고. 한 번 더 질문하느냐. 그렇지. 그럼 왜냐면 그게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어떻게 차이가 나요? 자, ARS는 상대적으로 받는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오답률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뭐 최우민은 1번, 유재일은 2번 이렇게 하면 1 누르면 땡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그 최우민 씨가 좋으세요, 유재일 씨가 좋으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 하다가 그 수염 덥수룩한 남자 누구지? 그러면은 최우민 씨 말씀하신 건가요? 뭐 보통 이렇게 돼. 전화 면접하는 녹취 들어보면은 시간이 길어져요. 약간 더 ARS보다. 그러면은 그게 어디가 포집이 적게 되냐면은 화이트 칼라층이. 왜? 바쁘니까. 아니 회사에서 사장 말고는 눈치 보여서 못 봤지. 왜 못 받아? 좋은 회사만 다녔구나. 기자는 아니 나는 그 전에 회사에서도 다 받아. 아니 그러니까 이건 통계적인 거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통 화이트 칼라층이 포집이 덜 된다 그러고 자영업자나 아니면은 그 은퇴하신 분들 아니면 무직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집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바이어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말해서 오히려 이번에 전화 면접으로 할 것으로 다 예측하고 있었거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그걸 불리함을 항상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전화 면접에. 근데 뭐 유무선은 솔직히 내가 봤을 땐 큰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이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거 요즘 여론조사기관에서 약간 그 문제되는 게 집 전화는 발신자 변호표시를 안 보고 사람들이 받잖아 보통. 못 보죠. 그러니까 그거 볼 수도 있구나.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네, 대충 안 보고 맞죠. 봤잖아. 네. 근데 무선 전화 같은 경우에는 그 T 전화랑 스팸 전화 차단 후후 어플 때문에 또 포집이 안 되는 층이 또 굉장히 바이어스가 있는 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안 되죠. 당내 경선에서 유선하자고 주장한 측 없었어요? 그거는 합의에 의해 가지고 그냥 처음에 갔을 때 그리고 공관위가 정해놓고 후보를 공모한 거기 때문에 그건 당내 대리자를 두고 싸운 적이 없었어요. 애초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당내 경선은 공관위가 정해놓고 니들이 이렇게 맞죠. 하자.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뭐 갖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냐면 우리는 당원 20, 시민 80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당원 비율이 너무 작지 않았냐가 쟁점이었지. 전화기가 유선이냐 무선이냐는 쟁점이 아니었지. 나중에는 또 시민 100%니까 본경선은. 그 내일 아마 실무협상단이 최종적으로 문구 합의를 이제 할 텐데 네. 문구 합의 있어가지고 재질문 여부 관심 없음을 다시 한번 물어볼 것인가. 재질문을 계속하면 할수록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가 불리해. 그런데 지난번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땐 재질문의 피해를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민주당 지지자야. 그럼 전화가 왔어. 선생님 나경원이 좋습니까? 오세훈이 좋습니까? 조원이가 좋습니까? 오신환이 좋습니까?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는 보통 첫 대답이 관심 없음이야. 자 그럼 그 다음 재질문을 하지. 그래도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나경원은 최근에 문재인 오지게 깠지. 오세훈은 10년 동안 아무 일 없었지. 그러면 나경원은 안 돼 우선.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은 재질문의 피해자가 되는 거야.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싫은 사람을 걸어놓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이거 아니 근데 호감도 조사라고 했으면 질문이 호감으로 가야 되지. 그래도 굳이 한 명을 고르라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호감이 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하는 거니까 나경원이 피해 볼 건 없지. 전화를 해서 그래도 누가 호감이에요 하면 나경원은 제껴놓고 생각하니까 나경원이 피해가 되는 게 뭐가 있어. 애초에는 응답 없음인데 한 번만 물어보면은 한 번만 관심 응답 없음인데 없음에서. 응답 없음을 또 다시 이제 가는 채로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여기가 약간 더 낫다 이렇게 돼버린 거든. 그러니까 내일도 그게 아마 쟁점 중에 드러나지 않은 쟁점인데 서로 이거는 후보가 이건 밖에 민망해서 주장을 못해. 내가 호감도가 어쩌고 한 얘기 못하니까 이건 되게 복잡하게 들어갈 텐데 그래서 중요한 건 단일화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단일화는 원래 근데 이거는 그 단일화 시기도 보면 아는 게 각 당이 안심번호를 며칠까지 획득해놨느냐가 중요하거든. 국민의당에서는 19일까지만 받아놨다는 거야. 우리 당은 애초에 27일까지 받아놨어. 난 이걸 간파해서 이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않아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의외로 내주고 갔던 게 뭐냐면은 사실 당 전략은 사실 둘 다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에 돈 내고 오히려 둘이 후보하면서 좀 실랑이 하면은 이미지 상승이 야권 전체로 되고 그 다음에 단일화 마지막에 이제 이벤트를 모으자. 지금 민주당 쪽에서 단일화할 때 항상 그렇게 했어. 후보 그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를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7일까지 생각하고 처음에 안심번호 받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은 19일까지 받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오히려 처음에 당 입장과 다르게 치고 나갔던 게 뭐냐면 19일 단일화를 합의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양보한 거지. 양보한 거지. 근데 이거를 갑자기 이제 뭐로 치고 나가냐면 그게 어떻게 양보냐 이래 버리는 거지. 근데 보통 단일화는
후보 등록일이 아니라 보통 그 투표용지 인쇄일이 하고 그래서 예전에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완전 끝에 차가지고 해가지고 무효표도 많이 발생했다고 동작에서 나경원이랑 붙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협상팀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엄프를 좀 안 해서 그렇지 깝깝한 게 많긴 많았어. 뭐 이것저것 이제 싸움박질을 하다가 갑자기 그 안철수 후보가 나와서 야 내가 다 받을게 하면서 대인의 풍모를 한번 딱 보여주는 마케팅을 제대로 해먹었어요. 이때 그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단톡방도 몇 개 몰래 잠입해 있는데 난리가 난 거야. 저기서 야 얘 왜 지 멋있는 척해. 근데 사실은 엄청 잘 먹혔어요 이거는. 근데 그게 거기서 이제 거꾸로 그것 때문에 단일화가 무너질 법했다는 생각을 해야 돼. 감사.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 보도된 거를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그 보도된 내용을 자세히 안 읽은 분들은 자 봐라. 그 전날 갑자기 긴급하게 안철수 후보가 만나자 그래가지고 밤에 밤에 그래서 그 다음날 9시 반에 이제 오세훈 안철수가 만났지 둘이 아침 9시 반에 그 다음에 10시 10분에 헤어졌단 말이야. 자 10시 10분에 헤어진 다음에 10시 반에 쪼르륵 까가지고 긴급 기자회견한 거야. 쪼르륵 까가지고 유선비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오세훈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만나기로 해놓고 헤어진 다음에 정론관이랑 땡 지금 잡히는 게 아니거든. 그치. 가가지고 바로 이런 표현 하지만 뒤통수 칠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날 일정표를 보면은 11시에 하필이면은 오세훈 시장이 11시 20분부터 노원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대 거기에서 뭐 행사가 있었어. 그냥 그 행사 가서 이제 내가 만난 거야. 나도 봤는데 그때 오세훈 후보가 처음으로 이제 굉장히 이 실망한 그 느낌.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개념 위기였어. 나만 대인배인 척하고 이러면은 솔직히 협상 파트너 입장에서는 뭐 하자는 거냐. 한마디로 그냥 안철수 대표가 다 쇼한 거다. 아니 우리 입장에서 철저하게 보면은 완벽한 쇼였지. 완벽한 쇼는 잘한 거 아닌가? 잘 먹힌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오세훈이 싸대기 한번 크게 맞았다고 봤어요. 야 이걸 근데 거기서 또 안 대표가 보통 이런 거 못하는 사람 아닌가? 잘 못하지. 근데 여기서 오세훈도 되게 수가 좋았던 게 나도 받겠다 하니까 둘 다 야 그럼 우리 뭘 받은 서로 뭘 기준으로 아니야 해야 그건 되는 그 거야? 다음 타이밍이야. 그건 그 다음 타이밍에 어제를 제대로 분석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시 반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실무협상팀이 또 만났지. 근데 그 시기에는 또 이태규 총장은 다른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한 번 엎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기자들이 또 와글와글 해가지고 안철수가 앞으로는 이런 얘기하고 뒤로는 다른 얘기 하는 거냐? 요랬더니만은 오세훈 시장이 이제 가가지고 1시에 또 이제 기자회견 했지. 이렇게 말이 다르고 계속 이렇게 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답시고 이렇게 자꾸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스탠스는 뭐냐. 그런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복잡해진 게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단일화 일찍 하자는 파야. 그 전에 한 2시 반인가 3시쯤에 그 얘기가 나왔어. 무선 100% 뭐 다 주고 그냥 단일화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본인이 선관위에 등록하러 가면서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때 또 그걸 바로 이제 안철수 쪽에서 한 거지. 다 받겠다로. 끌려다닌 거야. 이 전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 당이 얻은 건 야 우리 덩치 좀 있는 정당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 국민의힘이랑 국민의당이랑 약간 엘클라시코를 보는 느낌이었어. 아니 세석이에요. 세석 국민의당. 세석인가? 세석이잖아요. 세석당이랑 이제 오세훈이 조금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봤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개미지옥에 빠졌어. 개미지옥에 빠져가지고 뭘 하면 할수록 민심을 잃어. 민심을 많이 잃었다고 봐야죠. 또 이번에 마케팅에 이제 조금 당한 거지. 안철수 마케팅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막 발버둥 칠수록 인심을 계속 잃어.